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지금 스카이 데일리가 각종 특종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 이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좌파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한 시점에 다시 에, 벌어진 대선을 한 달 앞둔 입장에서 그 시점에서 컴퓨터의 그 서버 등 선관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문제를 다루는 보안 점검 회의라는 것에 김어준 쪽의 기술자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허점을 발견하고 특히 미르케이라는 비밀번호 하나로 전국에 있는 개표기에 모두 접근을 해서 그 안에 있는 DB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폭로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그 다음에 오는 월요일에 대대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었죠. 그 이후에 이런 전자개표기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이후에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데요.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있죠. 국회의원 이준석. 국힘당에서 당 대표도 하고 당 대표를 하는 순간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마지막 뒤집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선관위와 결탁된 부정선거가 아니었냐라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고 주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선거로 당선이 돼서 당의 대표가 된 이후에 저를 비롯한 부정선거의 의혹을 가진 사람들을 부정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앞장섰던 그 친구인데 그 친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 뉴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어준 측이 이제 밝혔는데요. 이준석도 8년 전 선거 보안 허점을 인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선관위 시스템을 본 송병우 씨라고 기술자인데요. 이 사람이 컴퓨터 서버 관련돼서 아는 사람입니다. 프로그래머로 보이고요. 그 사람이 폭로를 했습니다. 선관위가 자기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다. 그래서 고소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난리를 쳤다. 이 좌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거죠. 이준석은 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미쳤다라고 이제 비난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준석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 김어준 주도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회의에 이준석이 참여해서 선거보안의 허점을 인지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그때 이준석은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알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보안점검회의에서 서버는 어떻게 잘못됐고 개표기는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것을 잘못이 있다는 걸 송병우라는 이 사람이 쭉 얘기를 했거든요. 서버는 어떻고 아마 그때도 마찬가지로 1, 2, 3, 4, 5로 비밀번호가 돼 있을 수도 있겠죠. ADMIN,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앞에 준말인 ADMIN 5글자, 1, 2, 3, 4, 5 5글자로 허술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개표기에는 전부 MIRK, 미르K로 암호를 해놓은 것, 이런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폭로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김어준 쪽에서 일을 했던 프로그래머 송병우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6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스카이데일리에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유일하게 소스 코드를 살펴본 송병우 씨는 최근
보안점검회의에는 이준석도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 가능성을 발견한 김어준 측과 마찬가지로 이준석도 선거 전산 시스템의 보안상 취약점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제1부정선거에 미쳤다고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지난 2021년에는 당 대표로 인한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대선 기간 중 당 언저리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부정쟁이, 이 말은 부정선거 규명하는 사람들, 규명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입니다. 부정쟁이에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본지는 스카이데일리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김어준이 주도한 시민단체 시민의 눈, 사실은 문성근이가 여기에 이제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시민의 눈이 2017년 4월 중앙선관위 전산 프로그램을 처음 접속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김어준 측이 전자개표기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 이후 입을 굳게 걸어 잠근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김어준 측이 선거 전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처음 열람하고 보안상 취약점을 발견한 시점은 박 대통령이 탄핵당한 직후며 문재인이 당선된 5구 대선, 제19대 대선을 한 달 정도 앞둔 때였습니다. 이준석은 지난 2017년 4월 바른정당의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미래통합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대표로 나온 국회의원이야, 물론 국회의원도 아니었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바른정당의 몫으로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이준석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30명 안팎의 비박계 의원들이 모여서 창당을 했습니다. 바른정당에는 이준석 외에도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승민과 김무성, 하태경, 장제원 등이 있었고, 앞서 같은 당 소속 권성동은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단의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송 씨는 민 전 의원이 제공한 영상에서 자유한국당, 실제 이준석은 바른정당 소속인데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때 이준석이 보안점검회의에 들어왔다. 이준석이 자유한국당 몫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는 벌써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으로 배신을 하고 가서 만든 당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깊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던데 민주당에는 전산 전문가가 없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바른정당 쪽에서 선거보안회의에 입회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여당 의원은 없는 거예요. 그때 탄핵을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나니까 야당 의원들끼리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문성근, 시민의 눈, 다음에 야당 몫으로 바른정당의 이준석, 민주당이 들어왔으면 좋았지만 민주당은 선거에 대해서 전산에 대해서 아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당, 당시에 야당이 난리를 치면서 보안점검이라고 해서 야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준석이 있었던 겁니다. 이어 이준석이 컴퓨터 전공이다. 이준석이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긴 했었다. 이거는 이 여당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송병우라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준석도 보안 허점이 뭐가 있는지 그날 다 봤다. 봤대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부정선 없다고 그래요. 그날 봤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 제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갔지만 보기는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같은 회의에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기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습니다라고 그날 회의에서 다 얘기를 한 거죠. 송 씨는 저희 시민의 눈은 참석 못하는 폐쇄 회의에도 이준석은 참석하는 국회의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바른정당의 당협위원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참석한 분이 더 걱정스러웠다. 고 밝힌 데 이어 자기가 모르는 걸 이준석은 알고 있다. 이래서 걱정스러웠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뭘 맡고 있었는지 보안 자문이었다고 참석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보안 자문이었다는 거예요. 자문위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으로 이 보안점검회의에 들어왔었다. 야당으로 꾸며진 그런 회의.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보안을 점검하고 서버에 문제가 있고 개표기에 소스 코드를 보고 이런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서영건의 보안점검회의에는 시민의 눈 외에도 좌파 쪽 시민단체 3곳 정도가 더 들어갔다고도 말했다. 그는 마지막까지나마 소스 코드를 본 것은 내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소스 코드를 들여다본 건 이 송병구라는 이 사람이 유일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이 광화문 기자회견을 얘기를 하는데 광화문 기자회견의 성격을 몰라요. 이들은 월요일 날 이 프로그램상의 엄청난 부정선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결함을 밝히는, 그래서 거기다 덧붙여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실제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의 준비였다라고 얘기하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이 송병우라는 사람이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했는데 실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전산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선관위에서 온갖 괴롭힘과 온갖 방법을 통해 괴롭히고 전화를 하고 고소하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난리를 쳤다면서 영구적으로 보안점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 수 없었다. 불참이 아니고 자기가 연다고 그러던 걸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선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열렸으면 어땠을까요? 크게 문제가 됐고 저도 알고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눈 안에서도 논의하고 시민의 눈 안에서 얘기하고 외부에다 얘기를 해야지 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얘기해 버렸냐고 해서 혼자 기자회견을 할 수도 없어서 넘어갔다. 기자회견은 없었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해서 안 했다고. 대신 뭐라고 했어요? 그 문제, 그 허점을 갖고 사람을 데려갔어요. 누굴 데려갔어요? 이 모든 허점을 알고 있는 조혜주를 데려갔어요. 어디로? 문재인의 대선 캠프로 데려갔죠. 그래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습니다. 어떻게? 부정선거로 이긴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냈어요. 누구를? 조혜주를. 어디로? 선관위로. 어떤 자리로? 장관 자리로. 상임위원 자리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5년간의 자기 문재인 치하에서 벌어진 5년간의 모든 선거를 개표기에 의한, 사전투표에 의한 부정선거로 끌고 갔다는 것이 우리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선거 기술자를 자기네들한테 당겨올 일도 없었고 그걸 다시 우리들이 팻말을 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도 결국은 뜻을 굽히지 않고 선관위의 중앙위원 장관직에 앉힌 것, 이런 것이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혼자 기자회견을 할 수 없어서 넘어갔다고 내부 반발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송 씨는 선관위 소스코드는 당시에 선거의 소스코드는 역분석하기가 매우 쉬운 프로그램이었다면서 이걸 그냥 투표지 분류기 안에 들어있는 EXE 실행 파일을 역분석해서 값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있는 점이 문제였다고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가로서의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제 하태경 얘기입니다.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은 2020년 워싱턴을 방문한 민경욱 전 의원이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자 트럼프 따라 바보짓 하면서 바보짓을 하면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면서 이준석과 함께 보수 측에서 부정선거를 맹비난해온 인물로 꼽힌다. 여기 그냥 하태경이 왜 갑자기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에서는 2020년 부정선거가 있었고 앞으로 뿌리 뽑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미국인들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선택한 바 있다. 하태경이 저를 트럼프같이
똑같은 짓 하면 당에서 쫓아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은 쫓아버린 셈이 됐죠. 저를 당협위원장에서 탈락시켰고 다음에 있는 선거에서 저를 컷오프 시켰잖아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등을 하는 저를 당내 여론조사에 끼워주지도 않고 나가라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어때요? 부정선거 딛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이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바이든은 아니라고 그러지. 트럼프는 부정선거라고 해요. 부정선거입니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60% 민주당 사람들을 포함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다른 말로 지난 선거에서 무슨 일인가 있었다. 선거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태경이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뭐라고? 트럼프 따라 바보짓 하면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네가 제명당해야 돼. 하태경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우리들이 이거는 특종이에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7년 8년 전에 있었던 그 클립 동영상을 갖고 길게 충격적인 방송을 했죠. 방송을 하니까 누가 이 송병호를 찾았어요.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걸 또 유튜브로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을 한 게 민경욱이가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냐. 기자회견 한 거 아니냐. 안 했어요. 주절주절 나오는 소리가 뭐냐? 이준석도 거기 있었어요. 이준석이 저 미래통합당 사람이었어요. 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때 뭐였어요? 바른정당으로 배신자들이 나갔었다고. 나가서 야당의 몫으로 이 보안정보회의에 들어갔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어떤 부정이 있었는지 보자. 이러면서 본 게 뭐예요? 이 선거 개표기의 뭐 결함, 서버의 결함, 다음에 이 역추적을 하면은 쉽게 그 프로그램을 알 수 있는 것, 다음에 개표기의 소스 코드까지 다 봤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도면 부정성을 저지를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그걸 외부로 알렸어요.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 민주당에서 알리지 않고 그걸 잘 써먹었는데 바른정당 몫으로 갔던 이준석이 그 똑똑하고 하버드에서 무슨 컴퓨터 공학 전공했다는 그 친구는 뭐를 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한테 절하고 다음에 내가 볼 때는 대표 선거가 그게 선관위에서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하는 와중에 몇만의 당원들에서는 나경원이 월등히 이겼죠. 근데 마지막에 여론조사 몇천 명 한 걸로 뒤집어 버렸어요. 그때 나온 패턴도 이상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자기가 저지르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정쟁이라고 그러면서 다 안 된다 그러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자기가 정계를 은퇴한다 그랬어요. 내 말이 맞으면 자기가 은퇴하고 자기 말이 맞으면 저한테 은퇴하라 그랬어요. 나는 사실 은퇴 상황이야 지금. 그런데 너는 지금 어떻게 그러고 있나?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지구를 떠나? 떠나야지. 지구 떠나는 게 뭔지 모르지만. 그 테슬라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한테 그 스페이스X 할 때 그 타고 갔다가 오지 말라고. 네가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야. 참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타고 가서 오지 말라고. 어떻게 문 열고 확 뛰어내려가지고 오지 말란 말이야. 그러다 지구로 떨어지면 안 되지. 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잘 되어야 되겠지.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부정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 선거 시스템의 결함을 김어준 뭐 해서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그 회의에 누가 들어갔다? 이준석이 들어갔습니다. 이준석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부정쟁이는 대선에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다. 그래서 황교안 떨어뜨리고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까지 이제 한 거죠. 윤 대통령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쳤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우리의 입을 막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 조용합니다. 이준석 조용해요. 이준석은 이 부정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이 회의에서 나온 것을 잘 이용한다면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우리 쪽의 사람도 아니고 바른정당, 야당의 몫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는지, 혹시 거기에서 있었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그때 파악한 건 무엇인지, 다음에 바른정당 차원에서 하태경이나 이런 자들과 함께 그걸 논의를 한 건지, 그래서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민경욱 TV였습니다.